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운영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민수 PD, 사실 아파트 운영 관련 비리 문제는 비단 우리 사회에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고 그에 따른 법 개정도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비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 간의 폭행 사건에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아파트란 공동체 안에서 주민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비리 핵심은 결국 이건과 관련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위탁관리업체 선정부터 각종 공사를 위한 용역업체 입찰까지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공주 옥룡동의 A아파트 2단지에서는 재활용 수거업체 입찰 과정에서 주민들과 관리 주체 사이에 비리 문제가 불거졌다. 그때는 저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뭐 봉인도 안 했고 간인도 알기 쉽게 간인도 안 찍은 걸 그냥 거기서 자기들이 임의를 그냥 개봉해갖고 그냥 보니까 필적이 비슷하더라고. 2개 업체가 둔 그 필적이요. 예? 누가 봐도 한 사람이 써갖고 온 것 같아요. 공개 입찰 당시 2개의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적힌 입찰액이 동일 인물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주민들에게 발각된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뭐 자기들이 고친 건지 임의를 맹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입찰 과정에서. 업체 담합을 통해 동 대표와 관리소장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 주민들은 아파트 개별 난방 시공비 역시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17평, 18평이 187만 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총 공사비예요. 22평형 중간 세대는 198만 원. 24평형 두 가지 종류인데 181만 원, 188만 원. 이렇게 공사비 차이가 여기 대비해서 한 10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실제로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보면 단순 비교임을 감안하더라도 100여만 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장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비가 과도한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가 좀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고 저희가 이제 그 설계를 준 게 있어요. 설계가 대비해서 이제 공사 금액이 79.8%인가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최저가 낙찰로. 주민들은 이번 사업이 애초부터 관리 주체에 의해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됐다고 말한다.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다 찍고 뭐 어디든 뭐 찍고 뭐 그랬어요. 그 세입자들이 아니냐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갖고 난 안 한다. 나는 거기다가 뭐 얼마야 한다, 세일을 한다, 뭐 이렇게 늘들은 정말 떠들었대지만 백지에 있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다. 현재 아파트 관리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계약을 맺은 위탁업체가 관리소장을 파견하고 있다. 관리소장은 각종 공사와 용역 계약의 감독권을 갖는데 문제는 이런 역할을 이권 챙기기에 악용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우선은 관리소장이 관리해야지. 이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좌우라고 앉았으면 이거 말도 안 되고 대표라는 사람은 관리소장이 하는데 이유가 뭐냐고 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소. 실제로 이 아파트의 경우 D관리업체로부터 파견된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지만 관리소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관리소장이 못 줍니다.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그 소유권이 있고 여기에 당연히 의무를 제시하신 우리는 자격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달라고 하면 요청하면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 복사를 요구하면 복사까지 해줘야 돼요. 어디보다 비교해서 비싸다 얼마가 하니까 그럼 그쪽에 비싸다는 근거도 한번 가져와 보셔요. 그래서 한번 같이 앉아서 비교를 해서 보시죠.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예.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주셨으면은 예.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그것은 가정을 한다는 것은 좀 그랬고 그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주장을 해서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설계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관리소장의 해명이지만 주민들은 관리소장을 표면에 내세운 비위탁관리업체의 비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즉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자기네들이 떳떳하면 그 소리를 주면 돼요, 그냥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이미 공사하기 전에 업체하고 우리 관리하는 주체인하고 공사를 미리 결정을 해가지고 공사 금액이 부풀린 정황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문제의 D관리업체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대전 문화동의 B아파트 3단지. 이곳에서는 얼마 전 각종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 간의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다. 10월 저 시청 특별감사에 우리가 뭐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택 그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1,000만 원 과태료는 장기수선 중단금을 이용했다는 거죠. 이 업체는 18년 했고 하니까 배제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찾아봐야 된다. 그러면 제가 또 한마디 했어요. 동대표 똑바로 하시라고.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억이 다 못하는데 주먹이 먼저 여기 날라와서 맞고 안경이 떨어지고 깨지니까 이렇게 수그렸는데 구두발 여기를 때렸다는 거 정신이 없었어요. 대전시 실태조사 결과 승강기 보수공사를 장기 수선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 등에서 비용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리업체 비리 의혹이 커진 것이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관리비와는 별도로 주요 시설 교체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보수공사에 편법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오히려 법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승강기가 지금 당장에 막 이상이 고장 매일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승강기 장기수선 충당금 법에 맞게끔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그 한 달 기간 동안 또 주민들은 불편한 상황을 참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리업체 측의 궁색한 변명일 뿐 숨은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 엘리베이터는 그 승강기 유지 보수 계약을 해서 전문가들이 매달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교체할 그 주기 조짐이 보이면 그걸 보고서를 올려서 충분히 장기수선 계획을 그 변경을 해서라도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 공사를 벌려야 정상적으로 그 돈을 집행할 수 있고 그 돈을 세탁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선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 감사가 시급한 상황.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정상적인 외부 감사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비판이 제기된다. 횡령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막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011년도까지는 우리가 회계 쪽으로 외부 감사는 다 절차적으로 받았어요. 정상적으로. 아파트에서는요. 그 회계 감사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 비리를 적발해달라고 의뢰를 하겠습니까? 내 비리를 덮어달라고 의뢰를 하겠습니까? 허위 영수증이 있는 것을 적발하거나 공사비 부풀려진 거, 뭐 의결을 하지도 않고 돈을 지출을 한 거 이런 것들은 일체 보지도 않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또 있다. 위탁관리 업체의 경우 한 달에 50만 원대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는 표면상의 수입일 뿐 용역 자회사를 통해 각종 아파트 공사를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D관리업체 역시 용역업체 자회사를 운영하는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위탁관리, 청소, 엘리베이터 하자 해가지고 걔들은 10년 전부터 했던 것 같은 경제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득을 안 위탁관리는 손대 자회사. 우리가 5년 전에 청소에서 차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차리는 겁니다. 자기가 입찰을 보고 관리 주체가 입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서류도 그 관리 주체가 접수받고 내 자회사가 거기 입찰에 참여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자회사가 낙찰이 되고 그런 그 아파트 공사를 이제 싹쓸이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죠. 이처럼 큰 돈벌이가 되는 아파트 위탁 관리를 위해 D 업체의 경우 계약 연장을 위해 동 대표들에게 뒷돈까지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업체를 또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대가성 있는 어떻게 보면 뇌물이라고 할까요? 주민들 그 입주자 대표하고 분야 회원한테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줬어요. 자기네들도 업체를 선정을 해달라는 뜻으로. 하지만 D 관리업체가 파견한 관리소장의 얘기는 다르다. 그때 위탁회사에서 돈을 빌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분명히 다른 데서 빌려서는 모르는데 위탁회사에서 빌리니까 모양새는 굉장히 안 좋죠. 당시 부녀 회장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A씨가 개인적인 소송 비용으로 관리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비로 A씨의 개인적인 소송 비용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분 회장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다가 소송 당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급해주자고 그 회의록을 보면은 만장일치로 지급하기로 결의가 돼 있어요. 개인적인 명예훼손이잖아요. 명예훼손 관련된 소송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관리에는 대표에서 거기 이축을 해줬잖아요. 선거관리는 하고. 근데 부득이하게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소송 비용을 당연히 대조전에 안 대주니까 분 회장이 분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소송을 하고. 정상적으로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관련된 분쟁에서는 당연히 뭐 그거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뭐 형사 범죄에 걸렸는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근데 그때도 이제 변호사 선임할 때 아파트 관리비를 사용하게 되면 횡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문은 또 있다. 문제의 1,000만 원을 돌려준 시기는 돈을 빌린 지 1년 3개월 후. A씨가 관리업체로부터 수표를 받은 사실이 주민들에게 폭로된 후였던 것이다. 우리 아파트에서 빌렸다는 것은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고 아파트 돈이 없어서 빌리지는 않았었잖아요. 예? 그 개인 돈이 자기네들이 뇌물로 어떻게 보면 뇌물로 받은 거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해가 안. 아파트 위탁 관리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관리업체의 각종 비리 의혹.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안전한지 주의 깊은 점검이 필요할 때다. 네, 관리업체가 아파트 위탁 관리 과정에서 저지르는 비리 형태와 수법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결국 아파트 관리비가 위탁 관리업체의 배를 불리는 눈먼 돈이 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의 핵심 인물인 관리소장을 파견한 위탁 관리업체가 용역업체 자회사를 통해 각종 사업을 선점합니다. 여기에 각종 공사와 용역 과정에서 수의계약과 입찰 담합을 통해 굉장히 큰 수익을 챙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에는 사실 뭐 개별 가구 입장에서 보면은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지만 이게 공동주택 전체로 보면은 뭉칫돈이 아니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꾸려진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결탁하면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 파남동의 한 아파트. 얼마 전 이곳에서는 위탁관리업체 교체 문제로 한바탕 승강이가 벌어졌다. 그 지위에 대해서 계약이 이미 해지가 되신 거예요. 계약 해지가 돼가지고 새로 결정된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지금 자리를 사무실 명부해달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러 왔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서 못 비켜주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관리계약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리계약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을 했어요. 주민들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자 관리소장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 지금 저 1493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50% 이상이 하고 계약 체결을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서면 동의하신 겁니다. 대표 회장님이 대표 회의에서 대표님들하고 의결 절차를 거쳐서 잘 보시고 이미 해지 통보문을 보낸 상황이고요. 정당하게 들어와 있는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14기 입주자 대표회의가 꾸려진 상황. 주민들은 지금의 관리업체가
13기 입주자 대표회의의 특혜로 선정됐고 때문에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트 한 서너 권 만들어 와서 입대위 쪽에 그리고 이제 비대위 쪽에 거기 앉아 있는 그 회의에 참석한 그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PT가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그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엉터리다. 아, 이거는 긴급 상황으로 좀 우리한테 좀 해결할 시간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싹 내보내요. 그래서 문을 딱 잠그더니 여기를 낙점을 줬어요, 자기네들끼리. 그것도 입주자 대표 3명이서. 문제는 또 있다. 주민들은 13기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보일러 대리점과 결탁했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한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 가격이 10만 원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허 이상하다 해서 이제 입대위를 찾아갔죠. 자기네들은 인터넷 그 기계 뭐 물품 자체를 신임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인터넷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 대리점 4곳의 보일러 가격이 비싸다며 공동 구매에 나서자 이를 방해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뜩하니 전화 온 게 못 해준다. 여기에 4개의 대리점이 압력을 넣었다. 그거를 우리가 오더를 올리잖아요. 그거를 판매를 한다면 이 대리점에서 대전에서는 당신네들 보일러를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외압이 들어왔다고 못 주겠다고 캔슬이 된 거예요. 나중에 밤에 저랑 통화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네들은 이 서로가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당신들은 못 구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그 물품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주민들은 13기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리점의 담합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한다. 담합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담합을 우리가 또 왜 주장을 하냐면 근데 우리가 비싸다고 항의를 하니까 이 입대위에서 또 절충을 본 게 그럼 2만 원씩 내려줄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에서는 1만 원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에서는 5만 원을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격에 대해서는 결탁이 돼 있으니까. 그 이란 분하고 그 관리 주체하고 이 13기 동대표들하고 똘똘 뭉쳐서 같이 갔으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운영에 대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에서 의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거를 공사를 하고 뭐 공사비를 뭐 50% 이상 부풀리기를 하고 마음만 먹으면 아파트에서 관리비 뭐 몇십억 정도 집행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얼마 전 대전 송촌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위원회 총무를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횡령 혐의였다. 횡령 이제 고소 사실에 더 이제 의심을 품고 이제 그런 공사업체 지금 엘리베이터 그 수리업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전혀 수리한 흔적, 수리한 사실이 없고 또 공사업자는 자기는 그 뭐 900만 원의 공사 비용은 900만 원인데 나는 그 이제 그 공사 견적서가 이제 부풀려진 거거든요. 횡령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는 주민들이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자치관리위원회 총무가 그 지위를 악용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것이다. 주민들은 가까운 이웃이라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이건 공사를 하는 차원에서 이건 하는 거지 자기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총무를 맡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로 이제 약간 아파트 주민들을 안심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안 떼먹는다. 안 떼먹는다. 나를 못 믿냐고 하고 자기가 목사라고 하고. 현재 아파트 공사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
동대표를 상대로 한 공사비 리베이트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살펴보니까 공사업체들이 이제 경쟁이 치열하니까 리베이트 10%를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정식 계약은 체결하고 받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전시의 대응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대전시에서는 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1년치 회계장부를 보는데요. 그 제대로 보려면 3명이서 약 15일 정도를 해도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사 1명이 2주 동안 5군데 아파트를 보려면 제목만 받겠죠. 서울시의 경우 전문 인력을 갖추고 아파트 1개 단지에 한 달이 걸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수준. 그에 비해 대전은 말뿐인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는 행정력이 갖는 한계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떤 용역이나 공사나 또 어떤 그런 어떤 비리에 대해서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뭐 수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자치단체의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주거 형태가 이렇게 공동주택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적 경영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또 하나의 행정기관이 방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책임의 피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국토부의 주택건설 공급과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는 주택과라든가 사실은 건축과 뭐 이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깊이 하는 부서가 공동주택 관리 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성도 기르고 또 이것을 제대로 기술도 축적하고 또 장기적인 정책도 수립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비리를 지속적으로 전담 조사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169건에 대해서 그 시정사항이나 행정지도, 기타 고발, 수사 의뢰 11건 등 총 그 169건을 적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공사비, 그러니까 공사 용역 분야에서 그 공사비 부풀리기가 조금 상당히 있는 데에서는 그 검찰의 11개 단지점, 11개 부문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하였습니다. 또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위해 온라인에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개설했다. 아파트의 관리비와 공사 용역 등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파트 비리의 근본적인 혁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적,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현재 주택법을 위반할 경우 무자격자의 관리 업무 집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처벌이 과태료 수준. 아파트 관리 주체의 권한에 비해 책임과 처벌은 경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징벌적 배상을 좀 도입하면 그게 가장 효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을 받으면 거기에 10배를 토해내라 그러면 선거법에도 지금 40배인가를 토해내게 돼 있는데 그게 겁나가지고 함부로 돈을 못 받는데 소장과 회장의 결탁해서 뭐 리베이트를 받거나 그 관리 업무하면서 부정을 저질렀으면 다른 아파트에서도 뭐 몇 년간 자격 정지를 시킨다든가. 현재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대부분 입주자 대표 회의에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한테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분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전문가들은 특히 관리비가 아파트 공동의 재산인 만큼 입주민 스스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관심이 있으면 이런 비리가 방지될 건데 거의 뽑아놓고는 그 다음에는 뭐
무관심하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또 심각한 게 만약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비리를 저지른 걸 발견하게 되면 비대위가 결성되는데 그 싸움이 주민과 주민의 싸움이 돼서 반목도 심해지고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 폭행과 고소, 고발 등 날로 그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아파트 운영 비리 문제.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해묵은 비리의 고리를 끊고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네,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비 그 곳간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텐데 계속해서 그 아파트와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현행 아파트 관리 운영 체계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 규약까지 바꿀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잘못 집행한 관리비는 다시 회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비리 척결에 나선 서울시처럼 대전시 역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비리로 인한 주민과 또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의 각종 소송 때문에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도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지금처럼 입주자 대표회의가 비리를 저지르는 문제 집단이 아닌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문제의 해결사가 되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네. 그래야만 위탁관리업체와의 결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리 역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민수 PD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의 70% 가까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비리는 생활 근거지의 기초가 되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서 관리 주체는 물론이고 또 그 누구보다도 입주민들 스스로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적극적인 관심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사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